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오전에 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두 사람 간에 대화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번 흉기 공격 사건에 대한 대화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유시민 전 이사장과 김어준 씨의 대화를 이제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런데 뭔가 배우가 있다, 공범이 있다. 따라서 끝까지 추적하면서 잘 파헤쳐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뒷작업이 또 원래 이런 정치 테러는 있기 마련인데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려면 그럼 입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최소한. 이 사람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가 있을 거니까 이제 컴퓨터 포렌식이라는 걸 다 해서 주변의 인물들,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찾아봐야지. 그 대포폰의 여부도 확인해봐야 돼. 보통 큰 사건들은 반드시. 근데 여기서는 혼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압수수색도 하기 전부터, 포렌식도 하기 전부터 주변. 그게 말도 안 되는 윤석열 검사 방식인가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경찰은 이번에 이 범행은 그 피의자 67세 김모 씨인가요?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어준 씨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 배우 또는 공범이 있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그게 윤석열 검사 방식인가 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이 방송에서요, 또 이러한 이야기도 하는데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게 많아서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너무 안 됐어. 저도 그날 잠을 진짜 못 잤어요. 그날 사건 난 날 밤에. 참 이렇게까지 죽여야 되나, 사람을. 그런 생각도 저는.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2년 동안 조리돌림한 게 굉장히 커요. 이재명 악마화. 그러니까 이 지금 확신범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오랫동안 연습을 하면서까지 확신을 하게 된 데에는 저는 검찰과 언론의 악마화가 그 결정적인 이유라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징역 10몇 년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인증해 준 거죠. 나 저 사람 해쳐도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치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되게 끔찍하고요. 야만의 시대입니다. 자, 야만의 시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두 사람의 주장의 요지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정권 때문에, 이런 무능한 정권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공격당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성재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시민 전 이사장님 보면서 네.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안쓰러우세요? 듭니다. 아이고. 그래서 원래 이제 방송에 나오시면서 매번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과거에 이제 자기가 하셨던 말씀, 60세가 넘으면 내 기능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언제 저분이 그거를 좀 그만두실까 이제 좀 걱정 어린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전히 이분이 조금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분들이 저런 얘기하는 거는 2차 가해인 것이고 2차 자멸이라고 봐요. 잠깐만요. 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저러한 취지의 주장은 2차 가해다? 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한동훈 지금 위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내놨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런 식의 메시지랑 쾌차를 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야당 지금 민주당에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대포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좌가 됐거나 별의별 얘기를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 과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를 지금 생각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를 진짜로 지금 위해주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더 따뜻한 마음과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역풍이 불고 있다는 건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이따가 저희가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의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전문가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다시 음모론으로 취급해가면서 공범 문제까지도 거론하고
거론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공범 얘기를 하길래 진짜로 이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하고 싶어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요.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그 공범이 검찰이라는 식으로 지금 저렇게 또 아이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뒤에 뭐 윤석열 정부가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쟁화로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한테 더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자멸의 길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